오늘 비디오에서는요, 2026년도가 미국 부동산 마켓이 가장 좋은 때인지 아니면 가장 나쁠 때인지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걸 정리하려면 가장 좋은 게 누굴 위한 건지, 투자를 하는 사람, 아니면 first time home buyer, 아니면은 집을 또 팔고 사야 되는 분들, 그런 소비자를 위한 게 좋은 마켓인지 나쁜 마켓인지 그 누군가에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의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fundamentals, 가장 이렇게 규칙적인, 법은 아니지만 이 자연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게 어떻게 개인 그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길게 보면 그게 가격이 어떻게 되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이 잡다한 어떤 노이즈 뉴스, 네, 뉴스를 많이 듣게 되면 너무 많이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헷갈려서 정확한 어떤 방향을 잘 못 잡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보는산 코리안 웰터 션유입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제가 오늘 비디오에서 중요하게 이제 중점으로 볼 부분은 투자하는 분들 말고 그냥 그 처음으로 집 사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8년도에 부동산을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마켓이 한 4개 정도가 있었어요. 이렇게 나눠보면 시기적으로. 첫 번째는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그 5년 사이에 마켓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3년도부터 18년도, 그게 한 6, 7년 정도. 네. 어떤 분들은 그 마켓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켓이 2020년도하고 2025년도. 그 이제 팬데믹 시작되고 난 다음에 작년까지.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2026년도부터 2031년 아니면 32년, 그게 한 6, 7년, 지금부터 봤을 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마켓이 4개 있는데, 현재가 어떻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가 제가 봤을 때 2013년도하고 18년도, 한 6, 7년 마켓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10년 이후에 현재를 돌이켜 본다면, 2013년하고 18년 사이 마켓처럼 비교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2008년도부터 2012년도 그 5년을 봤을 때 집을 갖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가장 최악의 마켓이었습니다. 그때 미국 전역으로 한 35%에서 한 40% 마켓에 집값이 떨어졌을 때이기 때문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신 분들이 한 1년 반 만에 집을 파는 분들도 계셨어요. 가격도 많이 다운해야 되고 마켓이 정말 안 좋았죠. 근데 집을 살려고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마켓이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집 볼 것도 많고 그 경쟁도 거의 없고 이자율도 뭐 그런 데 괜찮았고 지금과 비슷한 상태죠. 그 다음에 흥정 같은 것도 많이 했고 그래서 구매자한테는 정말 좋았을 텐데 집을 팔고 사는 분한테는 정말 안 좋았을 때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2020년도부터 2025년도를 보게 되면 완전히 개판이었어요. 예. 완전히 개판이었다는 게 이 부동산 팔리는 숫자도 많이 낮았고 집을 살려고 해도 처음에 2000년도부터 2020년도부터 21년도까지는 집값이 괜찮았죠. 많이 폭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자율이 완전히 확 떨어졌기 때문에 집 정말 싸게 운 좋게 사셨던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가장 좋은 마켓이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집을 파는 분한테도 좋았을 수 있는 게 집 빨리 잘 팔리고 돈 더 많이 받고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격이 가장 높았을 때였기 때문에 집을 팔려고 했었던 분들한테 그 집 판 분한테는 그때가 최고였죠. 네. 2008년도부터 12년도까지는 최악, 2020년도부터 25년도까지는 최고, 그죠? 그렇게 봤을 때 2026년하고 2031년도까지는 2013년도하고 18년도 때하고 비슷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가장 최악의 경우도 아니고 최고의 마켓도 아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사거나 팔거나 둘 다 하는 분들 중에서 잘하시면 좋은 딜 찾을 수 있고, 잘못하면 돈 많이 잃을 수 있고, 예. 집을 팔 때도 이제 돈 좀 더 벌 수도 있고 돈 좀 잃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시소처럼 집 팔 때 돈 많이 벌면 살 때도 많이 줘야 되는 게 보편적인데, 이 시소 자체가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지금.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봤을 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좋은 딜을 찾기가 힘이 들어서. 가격은 비싸죠. 돈 빌리는 데는 또 더 비싸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집주인들한테 직접 연락해 가지고 완전히 훔치는 것처럼 그렇게 사지 않는 이상에는 투자자들이 집을 좋은 딜은 지금 많이 찾기 힘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15년 후에 제가, 그러니까 나이가 꽤 들었겠죠. 흰머리도 많이 나고, 그때 가서 2026년도를 돌이켜 보게 되면 제 생각엔 그때 마켓이 괜찮았구나. 왜냐하면 가격도 약간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내려가지도 않고, 경쟁이 많이 심하지도 않았지만 집을 팔려고 했을 때 그렇게 많이 손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덕 보지도 않았지만, 그런 대로 한 두세 달 만에 팔았구나. 그런 대로, 그러니까 한국말 무난했구나. 그런 마켓이 제가 봤을 때 나중에 미래에 가서 이때를 돌이켜 보게 되면 그냥 적당한 무난한 마켓이었구나. 그렇게 볼 거로 제 생각에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펀더멘털, 그러니까 부동산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고, 그 미래에도 어떻게 될 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부동산은 가격을 잘 갖고 있죠. 가격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주식처럼, 뭐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거의 없이 그냥 무난하게, 네, 그냥 재미없이 그냥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는 그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즉 인플레이션에 그냥 따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부동산은 투자 별로 안 좋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8, 90% 집주인들이 오래 갖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가면 돈을 벌어먹는 게 부동산이에요. 그걸 그렇게 방향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했든 안 했든. 그러니까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득을 보는 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사면 살수록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08년도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2008년도에 돈을 그렇게 많이 주고 샀더라고 해도, 그때 그냥 뭐 팔지도 않고 그냥 한 10년, 15년 갖고 있었으면 그 가격이 두 배 반 정도 지금 뛰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그때 2009년도에만 딱 보면 넌 정말 멍청한 사람이야. 2008년도에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왜 집을 사? 네. 10년 딱 지나고 나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네. 그때 잘 샀어요.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부동산이라는 게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돈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가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수준, 변동이 그렇게 많게 없기 때문에 크게 손해보는 확률이 좀 적다, 다른 것보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부를 축적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다. 그건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됐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8, 90%의 집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집 세 달을 사는 사람들보다 부축적한 게 거의 한 뭐 10배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부동산이 이제 롱게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무난하고 안정적이다. 물론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재미 많이 보시고 손해 안 보셨던 분들은 부동산은 재미없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네, 부동산은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죠, 부동산에. 이제 그 반대로 이런 어떤 좋은 결정, 정확한 결정, 객관적인 적당한 결정을 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그 노이즈예요. 그 잡음. 그 뉴스 보면 있죠. 뭐 전쟁 지금 나 있죠. 저기 오일값 많이 올라가서 완전히 경제가 망할 거다는 그런 뉴스만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야 돈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sensationalize, 그러니까 완전히 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완전히 과장해서 최악의 경우가 내일 오늘 바로 생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뉴스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만 계속 듣고 있으면 결정을 못 해요. 지금 사면 돈 많이 잃겠지. 만약 지금 사서 집값 한 달 있다 떨어지면 어떡해? 네. 왜냐하면 그런 뉴스들이 많아요. 그런 뉴스를 계속 듣다 보면 뭐 답이 안 나오죠. 완전히 불안정한 사회를 이끄는 게 뉴스 세상이고 부동산 세상만 보면 그냥 꾸준하게 그냥 무난하게 가는 그게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다 보면 답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기억해 놓으시고 그 잡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신 상태에서 잡음은 웬만하면 이렇게 좀 억제를 하면서 좀 뉴스 좀 덜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부동산 골, 목적지, 그 다음에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내가 봤을 땐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마음 편하게 가지시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더 좋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그 현재 상태에서 그죠? 이자율도 높고 가격도 높으니까 너무 비싸서 부담이 돼서 못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10년 있다가도 못 하시게 돼요. 제가 그런 분을 봤어요. 2011년도에 집값이 가장 낮았을 때 그 돈 많이 버는 친구가 겁이 나서 지금도 15년 뒤에도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병원 의사인데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지금도 새 들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는 거 보면 현재 상태에서 내가 좀 힘들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이렇게 자극이 없어가지고 집 계속 새를 들어서 살다 보면 돈 한 10년 뒤에 돌이켜보면 한 2, 30만 불 그냥 갔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빨 꽉 물고 지금 사자. 그렇게 산 분들은 10년 있다가 그때 참 잘했던 거야. 왜냐하면 쇼온 부동산이 말했던 것처럼 2026년도가 2015년도 때 하고 비슷한 거였구나. 네. 그래서 뭐 돈도 괜찮게 재미 봤네. 네. 제가 봤을 땐 그럴 것 같아요. 장담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보편적이라는 걸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영어로 하면 norm. norm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이렇게 해왔는데 팬데믹 나서 이렇게 됐다. 완전히 망했다. 근데 norm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뭐 한 30년 꾸준히 그렇게 된 적은 없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5년, 한 6, 7년마다 완전히 방향이 바뀌는. 그 다음에 어떤 6, 7년은 그냥 이래 재미없이 꾸준히 가다가 팍 떨어졌다가 이래 갔다 이래.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마켓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보편적이라는 게 없다. 예, 제가 보편적이다라는 단어를 제가 제일 많이 쓰는데 보편적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부동산 마켓으로 보면 2013년도부터 2018년 동안 한 6, 7년 사이 그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다 이렇게 길게 보면 그때 그냥 그만큼 6, 7년도 그랬던 거고 또 고전에 한 5년은 완전히 망했던 거고 그 후에 5년은 완전히 개판이었고 그 다음에 2026년부터 31년도까지는 그냥 무난했구나. 네. 그런 어떤 패턴들이 보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만약에 이제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그런 노이즈, 그 뉴스는 적게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펀더멘털이 제가 지금 개념이 생각이 안 나요. 개념인가요? 부동산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성격, 어떤 행동성, 네. 이런 것들을 중요시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게 있으면 삶에 도움이 되겠다.
내가 지금 한 1,500불 한 달에 더 쓰긴 힘들지만 그래도 애가 좋은 학교 보내고 싶어. 아니면 뒷마당에 있는 그죠? 강아지 때문에 그 뒷마당에 있는 집을 사야겠어. 아니면 이쪽 동네가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가야겠어. 아니면 저처럼 아직 내가 테니스 치는 장이 여기니까 1시간 운전해 가느니 그냥 10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자. 네, 그런 게 더 중요하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성격 그것만 두 개 중시하셔가지고 잘 결정하셔야지 이 옆에 있는 뉴스 잡음 많이 들으시면 더 헷갈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부동산 전문가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종종 더 좋은 답이 나와요. 그냥 혼자 끙끙 하면서 이제 끙끙 하시는 것보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이렇게 조금 더 깨끗한 비전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다음 비디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참,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